부부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건은 김남국 변호사. 네. 남편이 전신마비 상태로 병수발을 아내가 해왔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두 부부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알고 결혼을 결혼했어요. 했는데요. 예.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뇌 속에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질환을 동반하는 여러 이렇게 증상을 가져오는 이 희귀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뒤에 뇌질환,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뇌 속에 있었던 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고 사지가 이제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예. 그때부터는 사실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아내로서는 꼼짝없이 남편을 거의 24시간 계속해서 병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병수발을 한다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2016년 11월부터는 결국에는 본인이 데려와서 자택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데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이 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본인이 시간이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간병을 했다라고 하고요. 비용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16년 11월부터는 집에 자택에서 직접 간호를 했는데 간호를 하는 동안 이 위루관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씹어 넘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을 널어주는 관이 있었는데 예. 이게 빠졌던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뭐 재삽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까지 고생한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가 이런 고생을 지켜봤고 또 본인도 7년 동안이나 병간호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본인 생활도 여러 가지 피폐해져 있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음식물, 이 섭취용 튜브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럼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아내의 입장에서 7년 동안 병수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튜브가 빠져 있는데 예. 이거를 다시 이제 넣어주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데 아내 얘기가 병수발로 너무 지쳐 있었다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전신마비니까 결국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람의 태도이긴 하겠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저분이 이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전신마비가 왔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거동이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이제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전신마비가 되니까 2년 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부터 7년을 간호를 했는데 아마 이제 보고도 못 본 척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 물론 그분이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거나 아니면 뭐 위로 통하는 관이 빠졌을 때 그걸 다시 삽입해서 음식물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결국 남편이 사망에 이르가는 요인을 제공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상 참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또는 뭐 이게 상식선에 봤을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극적으로 튜브를 빼지는 않았지만 빠져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지켜봤다. 이게 혐의가 유기치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노령화 사회에서 앞서가니까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일본에 이제 간병 살인이란 표현이 있어요. 아, 예, 예. 너무 지쳐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간호의 대상이죠. 그분들이 내가 너무 당신도 괴롭히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괴롭히고 나도 이게 살아있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예, 몸이 예. 신체적으로 마음도 힘드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걸 못하게 해달라. 뭐 이게 빠져 있을 때 그럼 이거를 다시 삽입하지 말아달라.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유기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를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경우
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처럼 이제 남편의 오랜 병간호로 지쳐서 본인이 오롯이 이렇게 이 병간호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땠겠습니까? 생활이란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오랫동안 그냥 간호만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건가? 그럼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조금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릴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럼 이 사람한테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혐의를 과연 거기 범죄를 물을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도 아주 오래 논의가 되고 또 이런 사례가 일본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판례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니까 이게 리딩 케이스가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왜냐하면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또 나오면 안 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개인한테 맡겨놓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은 김남국 선수. 이른이 다 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네, 좀 너무나 황당한데요. 어제 25일 새벽 1시 40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경찰이 아니라 119에 신고가 되었는데요. 신고 내용을 보니까 아내를 죽였다라고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출동을 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제 흉기로 이제 수차례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경찰 조사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좀 황당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합병증이라든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좀 약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가 그 약을 남편에게 갖다 줬는데 사실 이 약이 수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내와 다퉜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흥분해가지고 아내를 살해를 하게 된 상황인데 남편이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내가 날 죽이려고 수면제가 아니라 다른 약을 줬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내 건강을 해칠 만한 그런 약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약을 경찰이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여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온 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경찰 수사나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현재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신경쇠약이라든지 뭔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남편은 뭐 정신과 전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알았고. 예, 우울증도 앓고 있고 정신과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아내가 저렇게 약을 본인의 치료를 위해 사실은 본인이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제공한 건데 예. 그걸 오해를 한 거잖아요. 지금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아내를 자기가 죽였다. 예.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잡혔거든,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이게 그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살해하려고 했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순간적으로 아내가 본인을 사망 이르게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해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생각이랄까요. 거기에 잡혀서 결국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요. 경찰을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죠. 경찰이 조금 반발에 너무 당신도 괴롭히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괴롭히고 나도 이게 살아있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예, 몸이 예. 신체적으로 마음도 힘드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걸 못하게 해달라. 뭐 이게 빠져 있을 때 그럼 이거를 다시 삽입하지 말아달라.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유기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를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경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처럼 이제 남편의 오랜 병간호로 지쳐서 본인이 오롯이 이렇게 이 병간호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땠겠습니까? 생활이란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오랫동안 그냥 간호만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건가? 그럼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조금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릴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럼 이 사람한테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혐의를 과연 거기 범죄를 물을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도 아주 오래 논의가 되고 또 이런 사례가 일본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판례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니까 이게 리딩 케이스가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왜냐하면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또 나오면 안 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개인한테 맡겨놓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은 김남국 변호사. 이른이 다 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네, 좀 너무나 황당한데요. 어제 25일 새벽 1시 40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경찰이 아니라 119에 신고가 되었는데요. 신고 내용을 보니까 아내를 죽였다라고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출동을 해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제 흉기로 이제 수차례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경찰 조사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의 대답이 너무나 좀 황당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합병증이라든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좀 약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가 그 약을 남편에게 갖다 줬는데 사실 이 약이 수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내와 다퉜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흥분해가지고 아내를 살해를 하게 된 상황인데 남편이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내가 날 죽이려고 수면제가 아니라 다른 약을 줬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내 건강을 해칠 만한 그런 약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 약을 경찰이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처음 했는데 간호를 하는 동안 이 위루관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씹어 넘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을 널어주는 관이 있었는데 예. 이게 빠졌던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뭐 재삽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까지 고생한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가 이런 고생을 지켜봤고 또 본인도 7년 동안이나 병간호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본인 생활도 여러 가지 피폐해져 있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음식물 이 섭취용 튜브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럼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아내의 입장에서 7년 동안 병수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튜브가 빠져 있는데 예. 이거를 다시 이제 넣어주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데 아내 얘기가 병수발로 너무 지쳐 있었다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전신마비니까 결국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람의 태도이긴 하겠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저분이 이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전신마비가 왔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거동이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건은 김남국 변호사님. 네. 남편이 전신마비 상태로 병수발을 아내가 해왔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두 부부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알고 결혼을 결혼했어요. 했는데요. 예.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뇌 속에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질환을 동반하는 여러 이렇게 증상을 가져오는 이 희귀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뒤에 뇌질환,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뇌 속에 있었던 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고 사지가 이제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예. 그때부터는 사실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아내로서는 꼼짝없이 남편을 거의 24시간 계속해서 병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병수발을 한다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2016년 11월부터는 결국에는 본인이 데려와서 자택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전까지는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데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요양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이 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본인이 시간이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간병을 했다라고 하고요. 비용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16년 11월부터는 집에 자택에서 직접 간호를 살다가 이제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전신마비가 되니까 2년 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부터 7년을 간호를 했는데
아마 이제 보고도 못 본 척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 물론 그분이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거나 아니면 위로 통하는 관이 빠졌을 때 그걸 다시 삽입해서 음식물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결국 남편이 사망에 이르가는 요인을 제공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상 참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또는 뭐 이게 상식선에 봤을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극적으로 튜브를 빼지는 않았지만 빠져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지켜봤다. 이게 혐의가 유기치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노령화 사회에서 앞서가니까 이런 문제 참 많아요. 일본에 이제 간병 살인이란 표현이 있어요. 아, 예. 너무 지쳐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간호의 대상이죠. 그분들이 내가 너무